시작합니다. 국회라셨던 풍문이 열리고 동족 상잔의 항선인 군산분계선을 넘어서 군산역을 출발한 뒤 불과 50분. 그러나 경선을 달려 금정당에 들어오는 데까지는 무려 56년이 걸렸습니다. 잠시의 천만 도저히 북측 산하를 가로질렀던 남북 배경에 오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동명소리분들의 살범은 역사적인 북이로 풍남공동선언과 우리 민족의 이정신에 기초하여 동남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확대 발전시킵니다. 정상회담 전에 작업이 된 거여서 노무현 대통령하고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 만나는 장면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넘어서 저는 통일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걸 잘 알려면 분단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1945년 8월 15일 날 38선으로 국토가 분단이 됐죠. 미국과 소련의 양쪽의 진주로요. 두 번째는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9월 9일 조선민주주의공화국 정부 수립으로 체제 분단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한국전쟁이 터짐으로써 53년 7월 21일 휴전이 될 때까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 민족의 분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분단이 바로 한 번에 끝난 분단이 아니라 삼중적으로 이루어진 삼중 분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일도 단순히 국토 통일, 체제 통일만 돼서 안 되고 오늘과 같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마음의 통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통일을 시작을 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요, 연구실에 앉았다가 어느 날 이 생각이 한 몇 년 전에 들더라고요. 대한민국 발전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1940년대, 50년대에 이승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건국 세력들이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20년 단위로 우리나라 역사가 발전이 되더라. 키워드가 바뀌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산업화 세력에 의해서 절대 빈곤을 극복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으로 상징되고 386 세대로 상징되는 바로 이한패, 이한열 열사 이런 청년들로 상징되는 이 민주화 운동에 의해서 바로 대한민국이 군사 독재로부터 벗어나서 민주화 시대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정치 발전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지금 가야 될 곳이 어디냐? 키워드가 뭐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보화라고.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정보화는 유목시대, 농경시대, 산업시대, 정보시대, 인류 역사의 4대 시대의 한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이기 때문에 저거는 저런 작은 단위의 개념보다는 큰 문명사적 개념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분은 제가 몇 년 전에, 한 5년 전에 그 강원영 목사님 세미나에서 박아무개라는 분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그분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은 선진화라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선진화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발전과 정치 발전이 양적 발전의 성장에 불과했다면 그것을 성숙시키는 성장에서 성숙이라는 의미로서 선진화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도기적 개념보다는 우리 민족이 지금 가야 할 길은 2000년대부터 2010년대 말까지 반드시 평화통일의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 시간이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건국은 건국 세력이 있었고 산업화 세력이 있었고 민주화 세력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평화통일과 북한 선결은 그것을 담당할 꾸준히 노력하는 희생하는 세대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어르신들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세대를 넘어서서 우리가 같이 모이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그동안의 북한 선교와 평화통일을, 복음적 평화통일을 위해서 애를 쓰신 걸 우리 다음 세대가 잘 이어받아서
반드시 여러분 세대에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이루고 세계를 섬기는 민족으로 한민족이 도약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통일 한국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인가? 저는 첫 번째 성서 한국이 되어야 된다. 김교신 선생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 나라를 하나님 말씀 위에 무궁화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뜻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 한국이 되어야 되겠다. 십자가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선교 한국, 무지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 왜 무궁화 나라, 십자가 나라, 무지개 나라인가?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관계가 있고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잡고 통일 한국을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서 한국은 무슨 말이냐? 이것이 대한민국의 국화입니다. 뭐죠? 무궁화입니다. 무궁화. 예, 무궁화는 이름이 바로 The Rose of Sharon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궁화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한민국에 무궁화가 꽃이 핀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요거는 청와대 가면은 이명박 대통령 바로 등 뒤에 집무실에 있는 대한민국 국장입니다. 나라 문장입니다. 저 가운데 있는 꽃이 바로 무궁화입니다.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새가 뭐죠? 공황입니다. 공황의 상징은 무엇이냐? 주권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대한민국 국장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통령이시다. 임금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대한민국의 창설 당시에 만든 나라 문장의 뜻인 겁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것